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트렌드입니다. 오후 시간을 또 맞이해서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소식과 또 흥미로운 이야기들 참고할 만한 그런 내용들로 한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들어주시고요. 듣다 보면은 또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약간 넓어질 수도 있어요. 시야가 넓어지면서 또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놀라운 능력, 그 놀라운 능력이 생기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이에요. 자꾸 공부도 그렇잖아요. 하다 보면은 실력이 늘듯이 똑같아요. 좋은 이야기들, 뭐 좋은 이야기든 간에 뭐 나쁜 이야기든 간에 우리가 흘러가는 소식들과 그때그때 한 이슈들은 좀 알아두면 좋죠. 일반 상식으로도 알아두면 좋고 투자에 조금씩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보니까 또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던데 요즘 보니까 그 게임스탑이라고 있어요. 게임스탑. 이 게임스탑 등 그 밈 주식이라고 합니다. 밈. 이 밈 주식 열풍을 이끌은 미국의 개인 투자자 라이언 코엔이 그 최근 중국의 그 전자상거래 기업이죠. 알리바바. 여러분 들어봤나요? 알리바바라고. 그 알리바바 주식 일부를 매수를 했어요. 매수하고 나서 이제 경영진한테 자사주 매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럽니다. 와, 특이하죠. 개미 투자인데 어디 개미 투자자가 이렇게 막 요구를 하는 거야. 자사주 매입하라고. 알리바바는 최근에 중국 정부의 그 테크주 규제 완화죠. 규제 완화와 그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런지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어요. 크게 상승을 했고 지금 코엔의 투자가 이제 추가 급등의 계기가 될지 중국의 추가 급등의 계기가 될지 상당히 현재 주목을 받고 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래요. 그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을 했는데 코엔이 수억 달러에 달하는 알리바바 주식을 지난해 하반기 매수했다고 보도를 했고 이후에 코엔은 그 알리바바 경영진으로 하여금 자사주 매입을 늘리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듯 코엔이 이제 매수한 지분이 3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3천억 달러에 달하는 등 알리바바의 그 시가총액을 고려하면 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 코엔이라는 사람은 거의 슈퍼개미네요. 슈퍼개미. 그러나 코엔이 과거에 게임스톱 등 그 미국의 밈 주식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그 매수세를 이끌었던 그런 이력을 감안해보니 이번에도 그를 따르는 개인 투자자들이 뒤따를 수 있다. 그런 목소리도 있다는 거죠.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까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 홍콩 증시에서 알리바바 주가가 개장 직후 주당 114 홍콩달러에서 116달러까지 소폭 상승했다가 이제 보합 수준으로 이제 상승폭을 좀 줄였습니다. 금투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최근에 한 달 사이에 급등한 알리바바 주가를 더 끌어올릴지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거야. 알리바바는 최근에 한 달 사이에 주가가 87에 통달러에서 113달러까지 30%나 급등을 했어요. 30%나 쭉 올라갔다. 30%. 그리고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중국의 코로나 그 방역 정책 완화로 경기가 이제 회복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 있겠죠. 그런 기대감과 중국 정부의 그 빅테크 규제 소식이 이제 잇따라 전해졌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난 3일에 알리바바 주가는 하루 사이에 88달러에서 96달러 선으로 이제 9% 가량 올랐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가 지분이 33%를 보유한 핀테크 기업 그 엔트그룹의 그 소비자 금융 사업부가 중국의 지방 정부가 소유한 투자 회사로부터 약 15억 달러, 이 15억 달러의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허가를 얻었다.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허가를 얻었다는 소식 덕분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어서 지난 9일에 엔트그룹이 그 마윈의 그 알리바바 그룹의 창업자가 더 이상 회사를 경영하지 않는다. 그렇게 밝히면서 하루 사이에 주가가 추가로 9% 정도 상승을 했고 시장은 마윈 창업자가 경영권을 내려놓으면서 이제 중국 정부를 달래기 위한 지배구조 개편이 마무리됐다.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마윈 회장이 중국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2020년 예정됐던 엔트그룹의 상장은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의 그 향후 주가 흐름에 대한 그 전문가의 시각은 갈리는 것 같아요. 엇갈립니다. 일단 미국의 재무 컨설팅 기업이죠. 커즈웨이의 그
연구원이 그래요. 그 알리바바의 그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근데 실적 개선이 클 것으로 전망이 되고 밸류에이션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알리바바는 영업이익이 올해 최소 6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또 알리바바는 현재 올해 예상 이익의 11배 수준까지 거래되고 있다. 그러면서 2017년에는 30배까지 올랐던 것을 감안하니까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덧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중국 인터넷 기업들의 중국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더 커지다 보니 이제 추가 규제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도 있어요. 일단은 중국 정부의 그 공동부유 정책은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만 잠시 멈춰 있는 것이면서 앞으로 수년간 계속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수년간 계속될 것이다. 아주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공동부유 정책. 하여튼 인터넷 기업들이 잘 나가다 이제 자꾸 막 저러다 갑자기 성장하고 하니까 이제 중국 공산당이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마윈 회장도 물러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힘들어요. 힘들다. 쉽지는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9 거래일간 치솟았던 코스피가 약간 주춤하면서 약간 좀 빠져요. 또 이제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약간 매도세를 키우고 있죠. 그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조정들이 조정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단기 기대감에 1월 초 랠리를 보였지만은 현재 증시의 밸류에이션하고 지난해 4분기 실적 악화를 고려하면은 박스권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11시 반 기준 코스피 지수가 좀 빠지더라고요. 결국은 빠졌지만은 장 초반부터 혼조세를 보인 코스피가 약간 하락해서 반전하는 모습이고, 코스피는 지난 9 거래일간 상승했지만은 결국은 약세를 키웠습니다. 이날 코스피의 또 그 하락을 이끈 것은 결국 뭐냐?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겠죠. 같은 시각 보니까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646억, 기관 애들이 한 900억 정도 순매도하고 있고, 그 외국인은 연초 개장부터 지난 16일까지 1월 11일 제외하고는 코스피 시장에서 모두 순매수했어요. 그 규모가 3조 200억 정도 된 것 같아요. 그간의 코스피가 단기 강세를 보였던 것은 그 긴축 종료 기대감이 주요했어. 긴축 종료. 미국의 그 임금 상승률이 둔화세가 좀 있고요. 그리고 12월 미국의 CPI 완화 등 지표로 하여튼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인데, 2월에 FOMC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 인상폭을 줄일 거라는 그런 확신이 이제 유입이 된 거죠.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12개월 선행 그 주가 수익 비율이 21년 그 하반기 후 최고치이자 11월 고점이었던 11.62배를 넘어서 11.74배로 레벨업 됐다고 합니다. 실적보다는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라는 분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증시 약세에서 보도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현재 그 밸류에이션과 부진한 실적 전망을 고려하면은 코스피 지수 2400선을 넘는 증시의 레벨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금리 인하 기대가 정점을 통과하고 있고, 본격적인 22년 4분기 실적 시즌이 전개되면은 추가적인 이익 전망 하향 조정이 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연일 이어진 IT 기업들의 어닝 쇼크가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고 하죠. 삼성과 LG전자의 실적 쇼크는 단순히 이 반도체 업황의 악화와 IT 수요 부진을 넘어서 국내외 그 전반적인 수요 악화, 경기 부진이 예상보다 심하다는 것을 이제 시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좋으니까 계속 오르지는 않을 것 같고 한번 조정을 좀 받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라. 기대를 하지 말고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헤매면서 오르락 내리락 할 거라는 겁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고 나중에 이따 퇴근 무렵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